안녕하세요. 이태승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175페이지에 있는 인사의 진퇴불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퇴불신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좋으냐 그런 뜻이죠.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 또는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전에 예를 들어서 인묘진 묘진 이렇게 지지가 순서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걸 우리가 진역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진역격이 나오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좋다. 또는 여기가 4, 5미 이것도 순서대로 오행이 되어 있는 거죠. 4, 5미 또는 신유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진역격이다.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또는 진연역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한 칸씩 이렇게 돼 있죠. 중간에 틈이 없고 그래서 진연역격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해자축 이것도 진연역격이죠. 연역격은 연역격인데 한 칸씩 떨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 다음에 사가 와야 되는데 한 칸 건너뛰어서 오가 오고 오 다음에 미가 와야 되는데 신이 오는 경우 진오신 이런 경우는 한 칸씩 중간에 글자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간정격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간정격 배울 때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행이 인묘진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됐을 때 그 일은 하는 게 좋다, 진행이 좋다 이런 뜻인데 또 제가 기본적인 내용, 원칙적인 걸 설명하고 나서 이제 진역격이지만 다 내용이 같지 않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역격이 있습니다. 태역격은 삼전이 자, 해, 술 이렇게 뒤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술, 해, 자인데 여기가 처전이니까 자의 술로 이렇게 거꾸로 돼 있죠. 이거를 우리는 태역격이라고 한다. 다음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술, 술유, 신 이것도 거꾸로 되어 있죠. 술에서 유로 한 칸 뒤로 갔고 또 유에서 신으로 한 칸 뒤로 갔습니다. 이런 걸 태역격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태기는 지금은 가을철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화나 오화가 있으면 원래는 사화나 오화는 가을철에 어떤 경신금을 극하는 오행이죠. 이렇게 이게 극을 할 수가 있는데 계절 자체가 지금 가을철이다 보니까 이 금의 오행이 강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금을 극하는 화의 기운은 약합니다. 그래서 처전에 또는 중전 말전에 사후가 오면 이거를 우리는 수라고 표현합니다. 수, 갇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을철인데 여기에 토가 온다. 그럼 토면 진술충미가 되겠죠? 진술충미. 진술충미가 오면 이거는 토의 기운을 살리게 되니까 이거는 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이 왕성한 가을에 여기에 인묘가 오면 그 인묘는 어떤 금기에 의해서 꼼짝을 못 하겠죠. 이걸 우리는 사라고 부릅니다. 사. 그래서 합쳐서 휴, 수, 사. 그러니까 삼전에 오행이 휴수사가 되면 일단은 기운이 약하니까 그 일은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추진한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을철에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신유 같은 경우고 여기에 일간이 병정하면 신유는 병정 입장에서 보면 재성이잖아요. 처제요. 그래서 재물이 강하게 이렇게 있으면 재물을 취득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전에 있는 오행이 계절을 타면 왕성한 거고 계절을 타지 못하면 휴수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원칙적인 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가지는 내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진역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앞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퇴역격이라 해서 무조건 뒤로 물러나는 것도 아니다. 그거는 그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 설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갑잘 12국 보면 이렇게 진연역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일부를 여기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뭐 이걸 가지고 과연 진역격은 앞으로 무조건 나가면 좋은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진, 사, 오, 그 진연역격이죠. 근데 여기 지금 그 초전 진토는 육합하고 여기 묘목에 의해서 그 협극이 돼서 지금 재성이 좀 깨져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여기 간상신에 보면 그 묘가 있죠. 이 묘는 그 일간의 입장에서 보면 제왕이죠. 제왕. 그리고 그 인에서 보면 그 한 칸 앞선 오행입니다. 여기도 그 자에서 보면 한 칸 앞서 있는 오행이죠. 축이 자축이니까 여기는 인묘고.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여기 이가도 그 묘진 이렇게 일이 전제로 되어 있고 사가도 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과의 어떤 천반 오행이 지지 오행보다 한 칸씩 앞서 있죠. 이거를 우리는 그 남한격이라고 부릅니다. 남한격. 남한격은 그물, 어떤 그물을 말이에요. 남항은. 그래서 그물 나자, 그물 나자에다가 그 그물 망자를 씁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이게 그물을 말이에요. 그물. 그래서 그 위에 천장 지붕에 이렇게 공중에 그물이 쳐져 있어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물에 걸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3전에 보면 진사오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오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사오 나아가는 오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사가의 상황이 남한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면 그물에 걸린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3전의 상황만 보고 무턱대고 나아가기는 어렵겠죠.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중간에 정마가 있어가지고 이 그물이 쳐져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진역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앞으로 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이 사과의 상황을 보고 또 일관하고 어떤 삼전의 상황을 잘 살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좋은지 그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이 삼전이 이렇게 진사오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진 연역격이 있어서는 그 흉한 일이 생길 때는 흉한 일이 이렇게 계속 겹쳐서 생겨요. 그리고 길한 일이 생길 때는 길한 일이 겹쳐서 생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진토가 그 육합의 번오행은 을묘잖아요. 그리고 목이고 집안에 목이 있어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협극이 되죠. 그러니까 이 재물이 깨지는 사이인데 다행인 것은 중전하고 이 말전에서 이렇게 생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깨지는 와중에도 이 재물이 다 흩어지지 않고 다시 이렇게 모이는 영상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단의 경우에는 그 재물운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격이기 때문에 되도록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지만 움직였을 경우에 3전의 상황은 초전에서 일시적으로 재물이 깨지지만 중전과 말전에서 다시 도와줘서 어떤 재물운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남한격이 있으면 그 진연역격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임신일 12국을 보면 여기도 지금 초전에서 중전으로 축인묘 이렇게 진역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가전들을 살펴보니까 이 진연역격은 대부분 그 일간 상신에 그 일간의 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남한격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도 보면 그 기궁이 여기가 해니까 해자 해가지고 또 여기는 신유 그 다음에
그 이과는 자축, 사과는 유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남항격이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그 가전도에서 진역격은 이 남항격이 많아요. 그래서 진역격만 따지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좋은데 남항격은 나아가지 말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과의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면 자가 그 일간 임수의 왕신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게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보면 이 자수가 그 일간의 왕신이고 그 유금은 일지의 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간상신하고 지상신이 이렇게 왕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호황계양이라고 그래요. 호황계양. 그래서 양쪽이 전부 다 왕하다 이런 뜻이죠. 호황계양.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남한격이더라도 양쪽이 서로 어떤 협상을 잘해서 교섭을 잘해서 그 어떤 일을 추진하면 그 남양격임에도 불구하고 일은 잘 풀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망이 된다 그런 뜻이죠. 남항이 풀린다. 그걸 우리가 해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남항을 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그 진역계의 뜻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 호황계양이 아니더라도 남한격에서 이렇게 중전하고 말전이 자손유잖아요. 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이런 경우도 해망이 된다고 봐요. 해망. 그 남항에서 벗어난다 그런 거죠. 남항이 풀린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남한격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걸 잘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사일 제2국에 보면 그 태역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묘에서 인으로, 연에서 축으로 이렇게 태역격이죠. 근데 태역격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물러나는 게 좋다.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여기는 간상에 지금 일간에 녹이 있죠. 오와 간상신에 이렇게 그 길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녹이 있으면 이 경우에는 이 정단자의 현재 삶이 상당히 좋다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상신에 그 좋은 길신이나 길장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삼전의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는 게 좋다. 그런 뜻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간상신에 길신이 있으면서 삼전에서 이렇게 태역격으로 되어 있으면 이 경우에는 그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움직이면 결국은 그 이 녹을 버리고 삼전으로 나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일이 있다. 바로 묘가 일간을 극하죠. 인도 극하고 그리고 축은 비하가 되는데 이 자리는 또 기살지잖아요. 기살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삼전에 있는 어떤 기살의 방향으로 일간이 나아가는 셈이 됩니다. 자신의 좋은 환경을 놔두고. 그러니까 좋지 않다. 그런 뜻이죠. 그 원리일 그 제2국을 보면 그 삼전이 신미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태역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역태역격. 뒤로 이제 물러나는 상이다. 그런데 여기는 그 중정화 말전에 공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망이 있으면 그 원래는 그 태역격은 물러나야 되는데 여기는 뒤로 물러나게 되면 구덩이에 빠지는 형상이죠. 공망이니까. 그리고 공망은 구덩이, 무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면 오히려 일이 정체가 되니까 이런 경우는 오히려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럼 반대로 진역격인데 진역격인데 거기가 공망으로 돼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사, 오, 미 진역격인데 공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경우에는 반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뒤로 물러나야겠죠. 그런 뜻입니다. 지금 사과의 상황을 보면 여기 그
일지상신에서 일간을 이렇게 극하고 있는데 그 일지도 일간을 극하는 이렇게 경상이죠. 그러니까 일지상신에 있는 이 신금은 엄청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을철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일간이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극이 왕성할 때는. 그래서 이제 먼저 움직이면 불리하고 일단은 자리를 지키는 게 좋은데 지금 중전 말전에서 공망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계속 그 수그러 있으면 안 되고 그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기회를 봐서는 어느 순간 움직이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지상신에 지금 기살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보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화삼전을 볼 때 진역격이냐 태역격이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셔야 되지만 이 진역격하고 태역격에서 그 사업과의 상황에 따라서 그 진짜로 나아가는 게 좋은지 또는 물러나는 게 좋은지를 판단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진역격일 때는 그 사업과의 상황이 그 남한격이면 일단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있는 게 좋다. 진역격이지만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남학적인 상태에서 제 자리에 있는 게 좋지만 그 간상신하고 지상신이 교차 합의를 한다든지 또는 뭐 호황계양이나 이런 상황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 경우에는 또 앞으로 나가도 괜찮다. 남학격이지만 앞으로 나가도 괜찮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태역격인 경우는 그 뒤로 물러나는 게 좋겠지만 태역격인 경우는 앞으로 나가지 말고 제자리에 멈춰서 좀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게 좋겠지만 중전과 말전이 이렇게 공방이 나오면 그 경우에는 기회를 잘 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좋다. 그렇게 아시면 그 인사의 진퇴 굴신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습득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